Hello everyone.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1개의 do type 동사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동사는 pay와 try 이 두 가지입니다. 역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고 이미 알고 있는 동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두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때에는 특히 종종 문장 구조에 있어서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 두 동사가 쓰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문들 살펴보면서 의미도 이야기해보고 또 이런 문장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 구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대개 그냥 어떤 사용되는 그런 모양새를 일종의 어떤 공식처럼 여러분이 그냥 달달달 외우기 때문이거든요. 달달달 외우는 경우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을 아주 자주 반복할 기회가 있다면 습관처럼 자리를 잡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무조건적인 암기가 또 무조건 더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자주 자연스럽게 영어를 반복하면서 배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되는 그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그런 무조건적인 암기가 그대로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암기를 좀 쉽게 도와주는 어떤 그러한 방법들도 좀 동원이 돼야겠고요. 또 그냥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돼 있나를 어떤 원리나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암기가 좀 불완전하거나 정말 생각이 안 날 때에도 어떤 언어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동사의 용법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동사를 정말 잘 살펴보면 왜 그런 문장 구조로밖에 쓰일 수 없는지 너무나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동사 두 가지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동사 pay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사 pay는 우리 요즘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무슨 pay 이런 게 정말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자, 이 동사로서의 그런 pay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접해왔던 그런 상황에서의 그 pay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동사로서의 pay도 금세 뜻이 유추가 되죠? 맞습니다. 뭔가를 이제 여러분이 뭐 지불하다 또는 뭐 문맥에 따라서는 뭐 납부하다.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돈을 내다라는 의미의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을 내다라는 의미로 문장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문장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이 뭐 돈을 냈다라는 의미로 나 돈을 냈어 이렇게 subject plus verb 주어 동사의 구조로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 돈을 냈다라는 의미로 I pai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pay는 irregular verb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paid 이렇게 변화하는데요. 발음만 들었을 때는 pay에다 그냥 정말 그냥 ed 붙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철자가 달라집니다. pay에서 paid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발음상으로는 규칙 동사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거나 글로 쓰셨을 때의 이 모양새는 철자는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에는 우리가 이 pay가 paid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냈다, 납부를 했다, 지불을 했다라는 의미로 I paid.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하게 될 때 이제 어떤 표현들이 뒤에 오고 또 어떤 형태로 올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납부를 하거나 지불을 하면 당연히 이제 돈을 내다일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내야 할 돈이 있으면 이제 그 돈을 내가 냈다라는 말 의미로 I paid the money.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지불한 여러분의 그 돈의 그 금액을 말하실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얼마를 냈다, 얼마를 지불했다라는 의미로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5만 달러 정도의 큰 돈을 내가 지불했다라고 얘기한다면 I paid $150,000. I paid $150,000. 나는 15만 불을 지불했어요.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불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동사 pay를 쓸 때 실제로 돈을 지불했다라고 해서 money가 올 수도 있고 구체적인 그 금액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야 하는 거를 우리가 돈을 냈다라고도 하지만 어떤 돈을 내라고 하는 이제 청구서 같은 것들이 날아오면 그런 청구서를 가지고 돈을 또 내잖아요. 내야 할 돈을. 그냥 그런 이제 청구서를 냈다라고 하면 그 청구서에서 말하는 그 금액을 낸 거라는 의미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청구서에 해당하는 단어를 써서 말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청구서들을 bil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수도요금이던 아니면 뭐 전기요금이던 간에 내가 그 청구서를 내었다라는 의미로 I paid the bill. I paid the bill.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한번 그럼 의문문을 해볼까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내야 되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 이제 서로 확인할 때 있잖아요. 같이 사는 이제 식구들에게도. 그래서 너 그 청구서 요금 냈니? 너 그 요금 냈니? 자, 이미 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나간 거 물을 때 우리가 did를 써서 얘기해야겠죠? Did you pay the bill? Did you pay the bill?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이 do 타입 동사들의 의문문 그리고 부정문 문장 구조 이제는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아직도 좀 낯설다면 좀 더 빨리 많이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래요. 자, 돈을 냅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또 왜 내죠? 왜 낼까요? 돈을 낼 일이 있었으니까 내겠죠. 즉 뭔가를 샀거나 어떤 그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했거나 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이 이제 지불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돈을 낸 그 이유를 또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물건 값을 냈다라든가 뭐 티켓을 샀으면 티켓 값을 냈다라든가 자, 이럴 때는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 돈을 지불하는 바로 이유이자 목적이잖아요. 이유나 목적을 나타내는 preposition 전치사 for를 써줍니다. 그래서 pay for 무엇 하면 그 무엇에 대해서 그 무엇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공연 같은 걸 보는데 이제 표를 삽니다. 내가 그 표값은 내가 낼게라고 한다면 내가 돈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I'll pay. 근데 이제 이 표에 대한 표 때문에 돈을 내는 거죠. 표가 이유가 되는 거죠. for를 쓰시는 거예요. 표를 목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자, 이유나 목적의 전치사 for를 써서 for the tickets 이렇게 이어줍니다. I'll pay for the tickets. I'll pay for the tickets. 표값은 내가 낼게.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돈을 지불하는 이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는 또 어떤 이동과 방향이 느껴집니다. 자, 제가 이동과 어떤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또 이전에 다른 동사들 이야기하면서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여러분이 누구에게 내는가? 이것을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돈을 내기도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얘기해야겠죠. 자, 누구에게가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남자에게 내가 돈을 지불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그 대상도 내가 돈을 지불하는 역시 대상이잖아요. 바로 또 동사 뒤에 올 수 있어요. I paid him. I paid him. I paid him. I paid him. 나는 그에게 돈을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돈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은 겁니다. 뭐 여러분이 뭐 알바를 했거나 일을 했는데 뭐 급여를 못 받았던가 뭐 어쨌든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신이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You didn't pay me. You didn't pay me. You didn't pay me. 예, 안 그런 거니까. 자, 제가 아까 do 타입 동사들 부정문, 의문문, 문장구조 빨리빨리 떠올라져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문이고 또 이름이 지나간 한 걸음 물러난 형태 didn't가 떠올라야겠죠. 당신은 나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You didn't pay me.
You didn't pay me. 자, 이제 pay 뒤에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 자, 지금 이제 살펴본 이런 요소들이 언제나 한 번에 한 개씩만 오는 건 아닙니다. 자, 내가 돈을 내는데 누구한테 내는 것까지도 다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집세를 내는 거예요. 자, 제가 당신에게 집세를 냈잖아요. 자,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내는지 당신에게라고 하는 대상도 와야겠고, 예, 내가 내는 바로 그 집세도 나와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순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동사 give를 떠올려 보세요. 자, 대상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와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뭐뭐를의 순서로 온다. give a b 얘기 들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이 pay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뭐뭐를 어떤 이제 그 돈을 지불해 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불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에게를의 순서로 옵니다. 제가 당신에게 집세를 드렸습니다. I paid you the rent. 집세는 the rent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I paid you the rent. I paid you the rent.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는 경우에 에게를의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내는데, 자, 뭐 때문에? 예, 집세를 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준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시켜서, 그래서 돈을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명사로 표현이 안 되고, 뭐뭐를 하라고 이렇게 동사로 표현돼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예, 우리 동사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왔잖아요. 그대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했어요. 자, 일단, 상호작용이 있는 건 먼저 얘기를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에게 돈을 지불했다. I paid him. I paid him. 근데 내가 왜 그에게 돈을 지불했냐면은요. 만약에 그게 어떤 이유나 명사라면 for를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제 거기 가라고 내가 돈을 준 거다. 거기 가서 뭔가 이제 하라고 가서 뭐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거기 가는 걸로 할게요. be there 쓰겠습니다. 비동사 there. 거기 가 있어서 가서 뭔가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be there 하라고 내가 돈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be there 얘는 이제 거기 가다라는 게 동사 표현이잖아요. 동사를 그대로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자, 그러면 동사를 이어줄 때는 우리가 뭘 써야겠어요? 동사를 이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접착제 to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to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I paid him to be there. I paid him to be there. 나는 그 사람에게 거기가 있으라고 돈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가 있으라고, 오늘 거기 가서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거 가라고 내가 돈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I paid him to be there today. I paid him to be there today. I paid him to be there today.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그대로 여러분이 잘 적용하시면 돼요. 왜 paid에 이런 것들이 오고 이런 순서로 와야 되고 이런 형태로 와야 되는가들을 예,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pay와 연결해서 pay의 의미와 연결해서 여러분이 예, 문장을 구조를 이해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 pay가 쓰이는 문장의 구조들을 또 계속 생각해 볼게요. 자, 무엇을 내고 누구에게 내고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pay 자체가 어쨌든 돈을 낸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너 돈 안 냈잖아 라고 할 때 그걸 누구에게 내건 무슨 돈을 내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문맥에 드러나서 뭐 굳이 또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한다면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 돈 안 냈잖아 라는 의미로 You didn't pay. You didn't pay. You didn't pay. 그러니까 너와 내가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 뭐 이런 어떤 상호작용이 분명하거나 뭐 이런 상황 아니고 그냥 돈 자체를 안 냈다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이렇게 You didn't pay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음으로 또 우리가 어떤 돈을 내는데 어떤 이제 금액이나 아니면 뭐 청구서라든가 집세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내야 하는 어떤 돈도 다른 어떤 형태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 돈이라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해외에 가시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돈 원화를 쓸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가게에서 보통 여러분이 그 나라의 현지 통화로 지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원화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원화로 달러로 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예 이런 돈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뭐 카드로 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요런 경우는 또 어떻게 얘기할까? 자, 일단 현금을 지불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대로 현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현금으로 낼게요 라는 의미로 I'll pay cash. I'll pay cash. I'll pay cas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치사 in을 써서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in을 써서 I'll pay in cash. I'll pay in cash. I'll pay in cash.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현금이라는 형태로 지불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응용을 해서 자, 그 현금이 이제 어느 나라의 어떤 통화로도 이야기될 수 있겠죠. 자, 유로라고 하면 in euro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로로 내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Can I pay in euros? Can I pay in euros?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즉 유로 형태로 제가 낼 수 있을까요? 돈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크레딧 카드는 돈의 형태가 아닙니다. 돈을 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수단을 나타내는 buy를 써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로 신용카드로 돈을 낸다라고 한다면 pay by credit card, pay by credit card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로 내도 될까요?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Can I pay by credit card? Can I pay by credit card?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특정한 크레딧 카드의 이름을 by 뒤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Can I pay by Visa? Can I pay by Amex?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용카드는 지불 수단이고요. in은 현금이라던가 어떤 달러, 유로와 같은 어떤 통화 형태 이런 것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ay 뒤에 이런 표현도 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pay는 상호작용이 있는 그런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지불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건 입장을 바꿔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지불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을 지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형태로도 종종 쓰여요. 특히 급여를 받거나 이러는 경우에 be paid의 형태가 되겠죠. 제가 받는다면 I'm paid. 그러면 he is paid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어떤 페이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는 누가 주는 사람 받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대개 어떤 고용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일을 하니까 급여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급여를 받을 때 잘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 받는다는 건 급여가 좀 금액이 높다는 얘기겠고 잘 못 받는다는 건 많이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이란 얘기잖아요. 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돈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급여를 잘 받는다고 할 때 이 paid 앞에 well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He's well paid. He is well paid.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아주 급여를 잘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좀 짭짤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He's well paid. 그는 급여를 좀 잘 받습니다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well의 반대 의미로 badly 또는 poorly를 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He's badly paid.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월급을 급여를 좀 넉넉하게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He's poorly paid. 마찬가지예요. 급여를 넉넉히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well paid, badly paid, poorly paid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어떤 형용사처럼 그냥 덩어리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어떤 그냥 표현처럼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돈을 지급받는다는 이 수동태 형태가 be paid로도 쓰이지만 get과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get paid의 형태로도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정말 돈을 이제 받는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느 경우냐면 우리가 뭐 급여를 잘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일을 하면 월급의 형태가 보편적이잖아요. 해외에 나가시면 여러분 아마 주급 또는 격주마다 받는 이런 어떤 급여 형태도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급여를 받는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받는 어떤 그런 주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get paid를 많이 써요. 즉 get paid는 주로 이제 어떤 급여를 받다라는 말로 아주 독립적인 그런 표현처럼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I get paid weekly. I get paid weekly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달마다 월급으로 받는다면 monthly를 붙이시면 되겠죠. 격주마다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weekly 앞에 by를 붙이면 됩니다. bi-weekly라고 하시면 이게 격주로, 즉 2주마다라는 의미가 돼요. get paid와 함께 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pay가 들어간 또 다른 표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이제 돈이 아닌 경우에까지 의미가 확장되는 경우인데요. 돈이라는 게 돈을 지불하고 지불받는다는 게 뭘까요? 어떤 대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가가 꼭 돈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대가를 얻게 될 거다라는 게 꼭 돈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어떤 이제 보상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pay를 써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pay와 off가 더해져서 payoff가 바로 어떤 그런 꼭 돈이 아닌, 돈만이 아닌 어떤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냥 하나의 격언처럼 쓰이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근면하게 일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의미로 hard work pays off. Hard work pays off. hard work pays off. hard work pays off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hard work,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pays off, 다 대가를 지불한다, 보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건 다 보상이 있어. hard work pays off. hard work pays off. pay가 단순히 돈을 지불하다라는 데에서 이제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되는 어떤 덩어리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이제 pay가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닌 다른 경우에 쓰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만나실 거고, 오늘은 일단 그렇게 쓰인다라는 것을 알기 위한 대표적인 표현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목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 말씀에 주목해야겠죠. 또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기 위해서 집중하고 주목을 먼저 하잖아요. 뭔가가 여러분의 시선을 끌거나 여러분이 뭔가 좀 의식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또 주목한다고 하잖아요. 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있습니다. pay attention. Pay attention. pay attention. 이 주목을 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이 pay라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듯이 여러분의 attention을 거기다가 쏟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정말 돈이 아닌 attention과 같은 어떤 추상적인 의미의 뭔가가 뒤에 오는 pay가 쓰인 이런 덩어리 표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pay attention 통해서 pay가 그렇게도 쓰인다라고 하는 pay의 넓은 확장의 어떤 그 범위를 의식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동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동사는 try. try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는 동사예요. 애쓰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try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대표적인 노력하다, 애쓰다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ry의 또 다른 의미와 함께 또 이 문장 구조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부터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의미로 이 try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라는 말 같은 경우가 습관적으로 잘 붙겠죠? try hard. 자,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너무 애를 쓰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마. 한번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Don't try so hard. Don't try so hard. Don't try so hard. 너무 애쓰지는 마라 라는 의미의 문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이 애쓰다라는 이런 의미로 또 잘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try를 두 번 반복해 줍니다. I tried and tried. I tried and tried. 그만큼 많이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의미로 하고 또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의미로 try를 두 번 반복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건 이제 뭔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가 뒤에 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동사 표현이겠죠?
역시 to를 이용해서 연결해 줍니다. try to 동사하면 그래서 그 동사하려고 애쓰다라는 말이 되죠. 자, 뭐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학생들의 경우에 전학을 가거나 반이 바뀌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좀 애를 써야 됩니다. 꼭 우리 어린 시절의 학창 생활을 떠올리지 않더라도요. 성인 학생들 같은 경우도 회사가 바뀌거나 또 우리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해외 유학이라던가 해외 취업 같은 상황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가시면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무리의 사람들한테 사람들과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셔야겠죠. 좀 그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환경이라든가 사람들 무리에. 영어에서는 이거를 fit in 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fit in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fit in 하려고 노력을 했다. I tried to fit in. I tried to fit in. 제가 fit in 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자, 이런 의미가 돼요. 그 얘기는 사실 이게 사람의 무리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적응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라면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또 지내려고 노력했다라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하겠죠. get along 이라는 말이 또 역시 사이좋게 지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 along, 잘 어우러지게 지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또 get along 하려고 노력했다. I tried to get along. 자,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저는 적응하려고 그 무리에 잘 끼워 맞춰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I tried to fit in. I tried to get along. I tried to fit in. I tried to get along. I tried to fit in. I tried to get along. 자, try to 동사에서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라고 하는 형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아, 그런데 뭐뭐 하려고 애쓰다는 하시는데 가끔 우리가 안 하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안 하려고 애를 쓸 때도 있잖아요. 이 안 하려고가 되면 학생들이 자꾸 또 머뭇거리고 뭐더라 하고 네, 멈칫하시더라고요. 역시 다양한 문장 구조를 여러분이 자주자주 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니까 자, 오늘 또 이 기회에 안 하려고 애쓰다도 해봐야죠. 어렵지 않습니다. to 앞에 놔쓰시면 돼요. try not to 동사 하면은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뭘 안 하려고 애쓸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 걱정 너무 많이 안 하려고 좀 해봐 이러잖아요. 어쨌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try. 근데 걱정을 안 하려고 해요. not to worry. try not to worry. Try not to worry. try not to worry. try not to worry. 안 하려고 애쓰다. try not to. try not to.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력하다, 애쓰다의 경우에 해당하는 try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고요. 자, 제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잘못 이해하더라도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try에는요, 한번 시도해보다, 시험 삼아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모르지 않는데 이상하게 모르지 않으면서도 자꾸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그 생활영어 표현 시간에 옷 같은 거 쇼핑하면서 이 옷 한번 입어봐도 돼요 라는 의미로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뭐 Can I try on this jacket? 뭐 이런 식의 문장들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알고 계신 분들도 그런데 이때의 try가 노력하다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 외의 경우에서 만나는 모든 try는 자꾸 다 노력하다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쇼핑에서 이거 한번 입어봐도 돼요 하는 것처럼 한번 입어보는,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try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 표현을 많이 접했을 테니까 이것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뭐 한번 시도해보는 게 try고요. 근데 여기서 옷을 한번 걸쳐보는 거잖아요. 의복을 착용하고 걸치는 어떤 그런 개념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바로 on입니다. 그래서 try on 무엇 하면은 그걸 한번 걸쳐보는 거예요. 옷이든 뭐 신발이든 액세서리 같은 것이라도. Can I try this jacket on? Can I try this jacket on? try on this jacket 하셔도 되고요. try on 사이에 재킷이 와도 됩니다. Can I try this jacket on? 자, 이 재킷 한번 입어봐도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좀 접해봤을 거예요. 자, 그 외에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try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한번 오시던 어떤 물건 같은 걸 한번 시험 삼아 써보거나 맛보거나 입어보거나 뭐 이런 것들 다 try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try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그냥 it을 써서 해볼게요. 그거 한번 해봤니? 해본 적 있니? Have you tried it? Have you tried? Have you tried it?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 그게 어떤 음식일 수도 있겠고요. 그걸 먹어봤냐라는 의미로 또는 뭐 어떤 물건 같은 걸 써봤냐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문맥상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거 한번 해본 적 있냐라는 말로 시험 삼아 시도해본 적 있냐라는 말로 Have you tried it? Have you tried it?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명사가 오는 것까지 또 구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도하다라는 의미로는 문장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때 헷갈리시거나 또는 이 문장 구조를 보고도 자꾸 해석을 노력하다 애쓰다 쪽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뭔가를 한번 해보는 건데, 자, 해보는 거니까 이거 동사일 거 아니에요. 자, 이때 그러면 이 try가 그런 의미로 쓰인다면 뒤에 오는 동사 형태 어떨까요? 제가 일단 try 다음에 뭐 한번 해보는 거, 어떤 물건이 올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왔습니다. Have you tried it? Can I try this jacket on? 이런 식으로 지금 try 뒤에 명사가 오는 문장들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명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한번 그걸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동사가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시도하다, 실험하다가 지금 명사를 부르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쉬워집니다. 명사가 왔던 의미로 쓸 건데 써야 되는 동사거다. 그럼 동사가 명사같이 되면 되겠죠. 동사가 명사같이 쓰일 수 있는 거? ing 형태죠. 그래서 try ing를 쓰시는 겁니다. try ing 하면 해보는 거예요. 애쓰는 거 아닙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 중에 정말 요즘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컴퓨터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컴퓨터 뭐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 가지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뭐 접속이 안 되면 로그 오프 하고 다시 로그 온 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한번 로그 오프 했다가 로그 온 해봐. 자, 이걸 한번 영어로 말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log on, log off. 이거 다 그대로 log on 하다, log off 하다라고 하는 동사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try 뒤에 와야 되니까 일단 한번 log off를 해봐. try logging off.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 다시 또 log on 하는 거니까 계속 이어서 and logging on. try logging off and logging on. 다시 한번 log on 하는 거니까 again을 붙여볼까요? Try logging off and logging on again. Try logging off and logging on again. 자, 어제 log off하고 제가 log on을 얘기했지만 log in과 log out을 써도 가능하겠죠? 예,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log in, log out을 좀 더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 다 같은 의미로 다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럼 바꿔서 해보죠, 뭐. Try logging out and logging in again. Try logging out and logging in again. 요즘은 또 log on, log off, log in, log out 대신 sign in과 sign out도 많이 쓰긴 합니다. 뭐 그런 것들 넣어서 써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try의 두 가지 정말 많이 쓰이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노력하다 애쓰다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하려고 노력하다라고 할 땐 try to를 씁니다. 그런데 이 try가 또 뭔가를 한번 시도해보다, 한번 시험 삼아 사용하거나 겪어보다, 자,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시도하는 것이 명사라면 그대로 명사 써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try 무엇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온다면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보다라는 의미가 돼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시도하는 것을 어떤 구체적인 동사로 얘기하고 싶다면 그냥 그것도 가능합니다. ing 형태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try ing. try ing 형태로 얘기하면 바로 시험 삼아 그 ing 해보다, 한번 ing 해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둘을 은근히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 많아요. 예, try 하면 무조건 그 to만 쓰는 게 입에 이렇게 좀 자리 잡혀서 한번 해봐라는 의미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도 입에서는 try to가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 try ing 형태도 좀 많이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예문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I paid the money. 저는 15만 달러를 지불했어요. I paid $150,000. 청구서 냈니? Did you pay the bill? 티켓 값은 내가 낼게. I'll pay for the ticket. 저 그 사람한테 지불했어요. I paid him. 당신은 제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You didn't pay me. 제가 당신에게 집세를 냈습니다. I paid you the rent. 저는 오늘 그가 거기에 가 있으라고 돈을 지불했다고요. I paid him to be there today. 당신은 돈을 내지 않았어요. You didn't pay. 현금으로 내겠습니다. I'll pay cash. I'll pay in cash. 신용카드로 내도 될까요? Can I pay by credit card? 유로로 내도 될까요? Can I pay in euros? 그는 급여를 넉넉히 받습니다. He's well paid. 그는 급여를 넉넉하게 받지 못합니다. He's badly paid. He's poorly paid. 저는 주급을 받습니다. I get paid weekly. 고된 노력은 보상을 합니다. Hard work pays off. 주목하세요. Pay attention. 너무 애쓰지 마. Don't try so hard. 저는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I tried and tried. 전 맞춰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잘 지내려고 노력했다고요. I tried to fit in. I tried to get along.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봐. Try not to worry. 이 재킷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this jacket on? 그거 시도해 봤어요? Have you tried it? 로그오프 했다가 다시 로그온 해보세요.
try logging off and logging on again.